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 말실수, 이게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SNS는 난데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참교육시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 과거 법률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이 정말 가슴을 찡하게 만듭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두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실제로 입양을 한 양부모의 입장에서 이 입양에 대한 본인의 진솔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터뷰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아에 대한 실언, 망언과 맞물리면서 지금 인터넷과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사람의 품격, 이런 것들, 사람에 대한 예의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인권 변호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대통령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권을 입에 달고 살아온 대통령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싶을 만큼 망신스러운 발언이 어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문재인 대통령은 매를 맞았습니다. 자, 아동 입양을 하는데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반품을 한다, 환불을 한다, 교환을 한다. 자, 이런 상품을 연상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어제 하루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 때마다 말실수도 있고 실언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했던 이 입양 관련 발언이 뜨겁게 국민들을 달구고 있습니다. 상당히 젊은 층이 분노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민낯이 보입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 원장은 원래 두 딸이 있었습니다만 아들 둘을 입양했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를 고르는 게 아니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를 고르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입양 취소 또는 입양아 교체 발언을 했습니다.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가 아이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입양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한부모 협회 발칵 뒤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대통령이 하다니.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아내와 사이에서 딸 둘을 낳았던 최재형 감사원장. 판사 시절이던 2006년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차례로 입양합니다. 입양 당시 갓난 아기와 11살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재형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했으면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 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 답을 이야기한 겁니다. 최재형 원장은 이 말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입양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치명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 판단 미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 발언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발언은 최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지명됐던 2017년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으로 다시 지금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 포털 사이트 부동산 카페 두 아이를 입양해 20년간 기른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양은 아이에게 가정을 선물하는 가장 고귀한 행위지만 나는 도저히 입양할 자신이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한 최 원장 앞에 고개가 숙여진다. 이런 글도 올라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질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만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말 우리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입양을 취소하거나 마음이 안 맞으면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맞는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아이가 물건이냐? 정인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것이 입양이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김미애 의원처럼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들을 보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또는 청와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도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뭐 사전 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전 위탁 보호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아이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입장에서 그 양부모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 위탁 보호제를 한다는 것은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품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 아이를 갖다가 보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워보고 아이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부모가 과연 뭐 폭력적이지 않은지 학대하지 않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를 바꾼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계속 사전 위탁 보호제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까? 아무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민낯을 참 보호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다 떠나서 그냥 마음으로 사랑으로 입양 아들을 키웠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좀 최재형 원장에게 교육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매일 하루 한 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개 정도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사실상 장관 역할을 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장관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오늘은 박범계 장관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내용이 안 좋습니다. 자, 원래 박범계 후보자는 대전 지역구 의원입니다. 자, 박범계 의원이 대전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전으로 갔고, 이 서울 대치동,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범계 후보자의 부인은 대전으로 주민등록 옮깁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가 아들이었답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아들인데 당시 나이가 13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13살 아들이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였다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박범계 후보자의 부인은, 아내는 아들과 따로 떨어져 살면서 아들 혼자서 대치동 아파트에 세대주로 살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박범계 후보자의 아내는 아들과 함께 대치동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대전 지역구 의원을 꿈꿨던 당시 박범계 후보자. 그런데 왜 아들은 대치동에 남겨놓았을까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자, 지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그 문제 의혹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본인이 참여했던 로펌 의혹, 또 고시생에 대한 폭언, 폭행 의혹,
뭐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 이 의혹 덩어리에 이번에는 아내 문제가 겹쳤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지만 13살짜리 초등학교 아들이 세대주로서 혼자서 대치동 아파트에 살았겠습니까? 틀림없이 아내가 같이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밝힌 이 충격적인 과거. 자,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뭐 이 부동산 투기, 뭐 병력 기피, 뭐 또 위장 전입 등등등등.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고른 장관 후보자는 하나같이 이렇게 위장 전입 의혹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혼자서 학교를 다녔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왜 그러면 박범계 본인과 아내까지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아들은 굳이 서울에 남겨놓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이 공직자, 공인으로서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압니다. 정치인의 가족들은 때로는 희생당합니다. 저도 기억이 제가 서초동에 살 때입니다.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 살 때 서울 중랑구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그때 저는 온 가족이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고 서초동의 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학을 왔습니다.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만류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진호연 혼자만 그냥 주민등록 옮겨서 거기서 출마하고, 사실 국회의원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왔습니다. 왜? 떨어지든 되든 간에 이왕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으면 가족이 함께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지역구에는 그 지역의 교육도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뭐 저희 딸도 울고 했지만 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다 옮겼습니다. 그랬던 과거를 기억해보면 박범계 의원은 참으로 잔머리를 잘 굴리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어쨌든 당시 초등학교 6학년 13살짜리 아들이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세대주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내가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 떠나서 이런 상황 자체만 보면 공직자로서 도덕적으로 박범계 후보자는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박범계 후보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 놓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밝혔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는 2006년 2월에 가족들과 다 같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합니다.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 씨로 바꿉니다.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뀌었다가 다음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 13살짜리 초등학교 아들로 바꿔놓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자, 박범계 후보자 측은 세대주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 이후 박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에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 그 사이에 장모를 서울 아파트의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2017년 12월에 다시 개인 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했다. 할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인 장남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를 놔둔 것이다. 왜 이랬겠습니까?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를 졸업시키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만약에 가족이 대전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아들도 함께 갔다면
강남구 대치동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전 초등학교 졸업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강남 8학군의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13살짜리를 세대주로 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박 후보자는 대전 지역구 의원입니다. 대전의 이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자, 자녀를 세대주로 올려놓으면서까지 자녀를 강남 대치동 8학군의 초등학교에서 졸업시킨 박범계가 선거에서는 줄곧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내세웠다. 박 후보자는 2008년, 2012년, 2020년에 각각 치러진 18, 19, 20대 총선에서 대전을 전국 제1의 미래교육도시로 만들어 대전교육 1번지를 완성하고 지역 편중 없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왜 서울 강남 대치동의 초등학교를 졸업시키기 위해서 13살짜리 아들을 세대주로 올려놓습니까? 이러니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자, 조수진 의원실 측은 이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가 사실상 위장 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소지만 대전이지 사실은 아들과 함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만 집에 둘 수 있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조수진 의원실 측은 말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 둘씩 지금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은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아들 혼자서 거기서 삽니까? 세대주로? 자, 저도 뭐 여러 가지 위장 전입 의혹 봤지만 13살짜리 아들이 세대주로 강남 아파트에 있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문재인의 인사는 참으로 기기괴괴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